안녕하세요. 읽은청 매뉴얼입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실제로 시장 컨센서스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인하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라,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면 혹은 안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체크하고 확인해 보는 걸 겁니다. 최근에 여러 유튜브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오른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요. 제가 들은 가장 자극적인 말은 역사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였습니다. 저도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또 내린다는 게 금리 인하 직후에 급락을 하는 건지, 혹은 시장의 반영이 천천히 되는 건지, 한 달 정도 있다가 내리는 것도 인하 후에 내렸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럼 1980년대로 가볼까요? 1980년대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81년 6월 16일입니다. 추세적으로 인하가 이어지는 지점, 그리고 상승이 처음으로 꺾이는 지점을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20%에서 17%의 인하가 이루어지던 1981년 6월 미국 경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80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81년부터 또 다른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돼 있었어요. 이 경기 침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의해서 발생했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펼쳤고, 실업률도 7.5%로 높아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해 초에 집권을 시작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의 주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배경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주봉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이후에 흘러내렸고, 보이시죠? 회복될 듯 했다가 다시 깊게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과 인하가 워낙 왔다 갔다 할 때였고, 경제 상황도 좀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러면 82년 4월로 한번 가보실까요? 82년 4월은 좀 이때도 매우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81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의 한가운데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 경기 침체는 마찬가지로 폴 볼커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했고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 경제 기사에서 실업률이 매우 높았음을 강조했는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실업이 많았습니다. 실업률이 24%에 달했고, 아까 말한 고작 1년 전에 비교해서 그죠? 몇 프로가 뛴 걸까요? 3배 넘게 뛰었네요. 건설업 부분에서는 22%에 이르렀습니다. 실업률이요. 전체적으로 2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인 10.8%에 도달했죠. 아, 그렇군요. 제조업에서는 실업률이 24%, 건설업에서는 22%, 전체적으로 하면은 10.8%가 되네요. 이랬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정책을 펴기, 소비자들도 지출을 많이 줄였을 때였습니다. 이때 페드는 연방금리를 15%에서 13%로 인하시켰습니다.
자, 이때의 주가를 보면 같이 볼게요. 이때도 급락했다가 급 반등했던 지점이 보이죠. 그리고 연말까지 흘러내리다가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하락했다고 봐야 될까요? 자, 다음 시기로 한번 가볼게요. 1984년 10월 2일입니다. 자,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미국 경제가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을 때고요. 특히 84년은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해였다고 합니다. 소비가 증가했고요.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던 시기. 특히 자동차 판매와 주택 착공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84년 경제 성장률은 거의 6%에 달했고요. 이는 한국전쟁 이후 다른 확장기와 비교해도 매우 강력한 성장세였습니다. 이때 보면 이때의 주가는 워낙 경기가 강력해서였을까요? 잠시 하락하고 혼조세를 살짝 보이다가 85년에 들어서면서 더 강력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자, 다음 사례 89년입니다. 89년은 앞의 사례들보다 확실히 현재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꾸준히 주가도 금리도 상승하던 상황에서 맞이하던 첫 금리 인하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초반 쪽으로 가면 좀 금리 변화가 많죠. 그래가지고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주가도 그만큼 좀 들쭉날쭉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이때는 조금 꾸준히 상승하던 금리와 꾸준히 상승하던 주가, 지금 현재와 좀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이때는 89년 7월에 미국 경제는 상당히 활발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80년대 초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빠른 회복을 이루었고, 물가 상승 압력과 높은 이자율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때였죠. 경제 성장률은 연간 약 3%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인플레이션도 4% 수준을 유지하면서 뭐 크게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페드는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했고, 이는 높은 이자율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확실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금리 인하 후에 주가는 상승하다가 하반기부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확실한 건 금리 인하 후 주가는 즉각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또 완전히 다르다, 그죠? 확실히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다음은 90년대입니다. 95년 7월 6일로 가볼까요?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는 90년대 초반에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정보기술, IT죠. IT 혁명과 관련된 자본 투자 덕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페드는 물가 상승 압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꾸준히 올리던 금리를 처음 인하하던 시점입니다. 이때 주가 움직임은 그냥 계속 상승하죠. 이후 다가올 닷컴 버블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의 시작이 되었겠네요. 말 나온 김에 닷컴 버블로 한번 가볼까요? 자,
2001년 1월 3일입니다. 금리는 6%에서 1.82%까지 계속 인하되었고, 이날은 바로 그 시작이죠. 이 급격한 금리 인하는 닷컴 버블 붕괴에 맞물린 경기 침체에 영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때의 주가 움직임을 볼까요? 바로 진정한 하락장의 시작이네요. 급락도 무섭지만 꾸준한 하락장이 이어지는 게 진짜 좀 공포스럽지 않나요? 제 생에 이런 날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겠죠, 언젠가. 또 무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그 유명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2007년 9월 미국 경제는 서서히 드러나는 금융위기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였어요. 주택시장 붕괴, 금융시장의 불안, 이 두 가지가 아주 컸죠. 주택가격은 2006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모기지 관련 증권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이는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오게 되는데요. 2007년 7월에 베어 스탠스의 두 개의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본격화되었습니다. 9월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금리 인하 후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4,000포인트를 넘어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했고, 이후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무섭네요, 그죠? 가장 최근의 금리 인하 사례죠. 2019년 7월에 미국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GDP 성장률 약 연평균 2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미국 경제가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3.5%,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했음을 의미하며 비농업 부분에서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7월 페드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과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관세 인상이 큰 이슈가 되었죠. 2019년 상반기 동안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했고, 이는 양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는 이때도 되게 심했네요. 그죠? 최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4%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데이터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이때의 주가 움직임을 볼까요? 금리 인하 후 주가는 분명히 빠집니다. 그런데 또 회복이 빠르죠. 2020년 초반까지 빠르게 회복한 후에 쭉 꾸준히 상승해 가는데, 그 다음은 다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 어떠신가요? 남들에게 말로만 들어오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주가는 역시 올라갔나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패널들이 나와서 맨날 하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후에는 주가는 박살난다, 그 말이 지켜졌나요? 글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움직임의 패턴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요? 저는 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금리 인하의 이유도 인하 시기의 경제 상황도 다 달랐으니까요. 저는 물론 제 의견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겁니다.
하지만 제 전략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조금의 비중 조절 정도만 있겠죠. 저는 오늘 주가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노이즈일 뿐이구나. 그렇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았다면 저도 그런 노이즈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사고했을 겁니다. 각도 오해할 수 있는 게 각자가 생각하는 급락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다르죠. 뭐 코로나 팬데믹 때의 급락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약 10%, 5% 내외의 조정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찾아오는 급락장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벌어지는 급락장을 생각하고 하락장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설픈 예측이나 그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에 침착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는지 체크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설픈 예측이 아니라 적절한 비중, 그리고 DC, 그리고 베타 자산 위에서의 알파 추구.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이것을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근청 매뉴얼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